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방송할 때 오늘은 무슨 방송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전철 타 보면서, 오늘 또 무슨 말을 해야지 되는가? 지금 우리가 이 고조선사를 왜 배워서 익혀야 하느냐? 그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전제 왕조, 하와족의 첫째 전제 왕조는 하나라예요. 하나라는 뭡니까? 여름화자죠. 하나라가 여름이 극한 분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의 여름 시대는 인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기운이 뻗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크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커요. 우리가 이제 고조선이 일어나면서 계속 분열과 싸움, 다툼이 계속 일어났죠. 그것은 단지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악한 그런 속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그런 기운을 맡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조선사를 아는 것은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지금은 역사가 매듭을 짓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름 시대가 끝나는 그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 시점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보세요.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면서 인류는 급속히 발전을 했습니다. 불은 모든 물질을 변화시킵니다. 물질을 변화시키듯이 인간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싸움이, 우리가 항상, 우리 하면 삼세판 이야기하죠. 모든 우주만의 천지인, 삼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삼수 원리에 맞게 하나의 그 삼으로 매듭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습니까?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3차 대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도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3차 대전은 바로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매듭을 짓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차 대전은 모든 자체가 무기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화학 전쟁이죠. 이번 중국이 작년이죠. 작년쯤 대구에다 무한폐렴 신종 코로나를 뿌렸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맛을 본 거죠. 맛보기를 보고 그 미국 대선을 향해서 또 그렇게 병이 만연하게끔 만들어서 우편 투표로 해가지고 미 대선에 어떤 중국의 이득이 될 수 있는 어떤 바이든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그렇게 병으로 일어난 것은 또 이것이 만약 실패하면은 또 다른 엄청난 더 센 것을 갖다 뿌립니다. 그것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이런 애들이겠죠. 이런 애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걔네들은 지금 각 나라마다 해가지고 2013년에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그것을 작당을 하겠죠. 누구를 끌어들이겠습니까? 중국이죠. 가장 거짓말로 반만년 동안 이때까지 지탱해온, 역사를 지탱해온 족속들이 중국에 사는 신농식족과 화족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은 이제는 거짓이 뿌리채 뽑히는 그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중국은 거짓말로 다 모든 것을 쥐려고 그렇게 하겠죠. 역시 중국을 파는 문재인도 역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눈에 보이듯이 신문에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매체라든지 많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이 오면은 어떻게 될까? 지금 보세요. 이제 3차 코로나가 또 온다고 더 지금 난리를 친다는 얘기보다도 어떤 이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방역을 해가지고 이보다 더 센 게 앞으로 오는데 그때는 마스크 가지고도 안 되고 방독면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과연 이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건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하고 할 것인가를 또 지켜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사람은 근본으로 가는, 근본 뿌리로 들어가는 적사 정신으로 들어가면은, 그리고 역사 정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데에서 기운이 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문입니다. 주자가 뭡니까? 빨주자, 글을 문자. 글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자, 말이란 또 글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어떤 전체적인 품성을 나타냅니다. 또 거기서 또 기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기운이 붙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기운이 와서 남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자기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문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다, 좋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어떤 이제 대구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항상 아침에 성경 말씀을 보내주세요. 근데 맨 처음부터 왜 보내준다?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왜 보내주나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분이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2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걸 보내주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 톡으로 제가 이제 인사 말씀도 하고 했지만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말을 보고 그 성경에 나온 구절보다 또 그 목사님이 그 구절에 대한 어떤 비근한 예를 또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매일 좋은 글을 보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맙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게 방송을 하면서 더 거의 별로 나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오는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나쁜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왜?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온다. 미리 겁을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겁줄 필요도 없. 단지 조금 더 남들이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공부했다고 그것을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뭐 쟤한테 득이 되는 건 없죠. 근데 이제는 제가 굉장히 많은 욕을 먹더라도 이제
전에도 이런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왜? 지금 너무나 급박하게 돕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번에 댓글 보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자, 이 말은 헛소리로 들려요. 왜?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 말은. 구태여 반만년 역사 끄집어내서 왜 모터를 이렇게 이야기했나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데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헛소리밖에 안 들리죠. 그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네가 하는 말이 저보고 네가 하는 말이 그때 그 문자 가지고 그렇게 풀이한다고 하지만은 네가 하는 말은 우리가 이때까지 한 생각 자체와는 전혀 어긋난다. 네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예수쟁이들. 기독교 골수인 예수쟁이들은 못 봐요. 자기 것만 보죠. 그래서 헛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교 사상이나 특히 증산 사상에 대해서 또 증산 사상을 알려면 역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을 알아야 돼요. 유불성 기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맥락을 정확하게 짚을 줄 알아야지 증산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증산 선생께서 짜놓으신 그 프로그램대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나 안 맞나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저와는 상관없는 물리학 책을 그것도 원서로 터닝 카프라의 책을 수십 번은 아니겠네. 하여튼 몇 번씩 앞뒤로 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애들 가르쳤으니까요. 터닝 포인트나 따오 피직스 가지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이 시대가 어떤 변화가 오는 거구나. 지금이 어떤 시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역사를 보세요. 우리 역사의 그 이조의 이씨 조선의 그 역사는 이 한민족의 우리 염제 신농식의 아주 치욕적인 역사예요. 아니, 자기 백성을 자기 양반들 5%만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다 노비화 시키는, 다 괴대지화 시켜버리는 그게 무슨 왕조입니까? 자, 마지막 그때 어떤 사진이 있더라고요. 고종이 나랄파 궁궐을 떠날 때 웃으며 만면의 얼굴에 웃음을 띠고 어떤 떠나가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하니까 그건 이미 삭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자, 있는 사실을 자꾸만 왜곡시키려고 그래. 항상 이 지금 좌빨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때까지 우리 역사는 이전은 아름다운 나라였고, 일본은 그 아름다운 나라를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일본을 매도했죠. 그런데 사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2조 518년 동안 가장 잘 살았던 때는 한일합방 되기 전에 1901년부터 1910년까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을 할 때 그때 가장 풍족하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당시에 조선 말 때 어땠습니까? 요새 자, 다른 말은 다 거짓말은 사진은 거짓말 안 해. 요새 뭐 사진을 뽀샵 처리를 하지만은 옛날 그때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한양 도성뿐만 아니라 온 것이 똥천지였어요. 그때 그 당시에 1901년에서 1910년까지 일본이 예산 중에 50%를 똥을 치우는데 예산을 썼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나라가 이조였습니다. 자, 이조 그때 고종이 어땠습니까? 옛날 이제 이 좌빨들이
정권을 쥐면서 고종 황제, 민비를 명성화하고 제국의 호칭에 맞게 호칭을 불렀죠. 나라를 개같이 만든 그 이조의 왕가의 그 마지막 왕인 고종이, 뭐 순종도 있지만은 이조라는 이름을 듣고 있는 대한제국이었죠. 고종이, 자, 일본이 우리를 집어삼켰습니까? 고종이 팔아먹었죠. 자, 국가를 전 백성의 어떤 나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산이라고 생각한 거죠. 백성들은 가산의 노비들로 생각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종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것이 오히려 일본으로 하여금 이조의 적폐를 청산하게 하고 적폐 청산을 했죠. 일본이. 한국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이제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한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감이 안 좋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종이 이조를 나라를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대한제국이라고 했죠. 대한제국이 떠오른 거예요. 어떤 제국의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 끌여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들이 무슨 이름만 그럴싸하게 만들면 되는 줄 알고 대한제국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이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연상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한국이란 말이 적어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66, 7, 8년도, 60년도, 70년도 이때는 아마 우리가 한국이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안 했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역사를 시작할 때, 여름이 시작하는 초창기에, 아니죠. 여름의 역사, 우주의 여름의 역사가 시작되는 한나라부터 역사를 봤을 때, 한나라 이전에 고조선의 역사를 봤을 때, 고조선 다음에, 조선 다음에 한이란 유신 왕조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모계제였어요. 사유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모계사였습니다. 근데 순임금이 그 모계사의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계제로 바꿉니다. 부계사회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반대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구태자 세력이 이래가지고 이 한이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다시 북벽 조선, 다시 조선이 이름을 다시 찾아가지고 이름을 조선이라 하죠. 그 기간이 한 220년 정도가 됩니다. 또 선생님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 또 그 연표를 60갑절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그걸 연표를 다 만들어가지고 맨날 언제는 무슨 년에 무엇을 하고 무슨 그것을 다 찾아내셨더라고요. 뭘 통해가지고 중국 사설을 여러 가지 보시고 또 근문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보시고 하면서 그 연표를 만드신 게 있습니다. 그 왕조,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왕조 속에 한이란 유신 왕조가 포함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우주의 여름에 극한 분열 시기가 하나로 또 시작하고 이제 지금 여기가 막을 내립니다. 그 막을 내는 그 기점은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19세기 말부터 그런 기운들이 오면서 이제 총정리할 때가 온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 중에 현재 유행가라든지 벌써 통용하는 말들은 그때 그 시절에 그 순간들에 앞으로 올 시간에 대한 우주의 시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자, 항상 현재 일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의 모습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알게 되는 거고, 자, 지금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는 또 이것을 보면 그냥 알게 됩니다. 이제는 또 다른 세상,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안 사람은 누굽니까?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들이었죠. 이제 변한다. 그 변화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14.8 카드인가를 만들었죠. 근데 그 카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 14년에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 시점에 60 갑자를 봤을 때 올해 경자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이제 천간 지지를 봤을 때 천간은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근데 지지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자축인모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것을 보게 되면 그때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경자년은 어떤 큰 변화가 오는 것을 예시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올해의 기부터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 지금 모든 악의 세력들, 이 거짓말하고 모든 것이 다 해체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선도 악이라는 개념도 모호하게 만들어버린 채 사람들의 의식 자체를 병들어 버리게 만들고 있죠. 그 병은, 그렇게 말해오는 병은 실질적으로 몸의 병에 이르게 됩니다. 몸의 병에 이르게 되는데 그 병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전염병으로 오게 되죠. 그것이 하늘에서 시키는 것이 천지에서 시키는 건지, 그냥 때가 돼서 그런 게 몰라도, 자, 이제 더 큰 센 병이, 자, 코로나19는 그냥 껌이죠. 이제 더 센 게 오게 됩니다. 이번 12월 달 지나고 1, 2, 3, 더 센 게 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을 못 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센 건 온다는 것은 분명하죠. 왜? 지금은 그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언제 19세기 말부터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초과될 것 같고, 그래서 자, 하여튼 고종이 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은 이제 어떤 일본이 이 한반도를 지배한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나라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잠시 점유했던 것입니다. 자, 일본의 일제시대 때 기업들이, 지금 삼성, 현대, 럭키, 큰 기업들이, 대기업의 그 전신들이 다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건 다 자료 나오니까. 그리고 철도부설하고 또 댐건설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항상 불만을 가진, 왜? 이 마음속의 응어리, 한이 너무너무 차였던 거죠. 이 한은 한순간에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좌파들, 빨갱이들은 해방 때부터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온 인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한가는 알 수가 있죠. 그 원동력이 뭡니까? 바로 한이에요. 그 원동력을 쌓게 해준 것은 뭡니까? 바로 2조 518년 동안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개, 돼지처럼 살아왔던, 그리고 그 노비들은
국가의 법에 접촉이 안 됐죠. 그것을 그에 속한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이 518년 동안 맺힌 한들이 그 마음속에 지금 빨갱이들이라고 말하는 집단에서 응축이 된 겁니다. 그 응축된 힘이 지금 풀리는 거예요. 자, 그 한이 풀리면서 이제 풀릴 때가 되면 그 한이 풀릴 때가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느 한 순간이 되면 매듭을 짓겠죠. 자, 이제 그 매듭하는 때가 어느 때인가? 그걸 보면은 자, 고종이 했던 거. 자, 요새 어떤 방송 아니 어떤 글을 보게 되면 문재인하고 고종하고 같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슷한가에 대해서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변화가 왔느냐를 보면 됩니다. 자, 고종은 그 2조 518년의 그 적폐를 다 해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일본을 내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가? 천지가. 그렇다면 문재인이 이 경제 대국, 10대 경제 대국이었던 이 대한민국을 짱개들한테 넘기려고 하고 있죠. 왜? 뭐 때문에? 자기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 양반들이 하던 그 짓을 옛날이 아니에요. 2조 때 사대부리 했던 그 유생들, 사대부의 유생들이 했던 그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 한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문재인 때에 대해서 그걸 확 보이는 겁니다. 그거 보이면은, 보일 때가 되면 이미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임기가 얼마 남았죠? 한 2년 남았나요? 그럼 2년 안에 어떤 큰 변화, 저는 이제 그보다 더 빨리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대선에서 어떤, 글에는, 자, 미국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엄청난, 회오랫바람이 우리 한반도에 밀어닥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딱딱 맞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내용을 유수는 파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다, 어느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은 원시 반복하는 때다. 바로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그 방향이, 운동하는 방향이 확 틀려집니다. 올라갔다 밑으로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 바뀔 때 엄청난 파장이 휘몰아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뿌리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조선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는 왜 고조선사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목숨이 나 하나의 목숨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낫게 해주는 조상님들, 나를 통해 조상님도 살고 계시는 거거든. 내 자신 존재가 없어지면 조상님 존재가 싹 없어져요. 이제 뭐냐면 영육이 다 정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조상님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고조선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뭐하냐? 공부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주문을 해야 돼요.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아니고
우리가 이게 살 수 있는 말을 할 때 봐요. 이 목에서 까딱까딱해요. 이 단전에 기운이 들어가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태울주예요. 태울주? 제가 그랬죠. 혼자 하거나 어떤 우리 역사 정신을 모르고 하면은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게 또 무서운 주문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로 오세요. 다른 단체에 있어도 여기 와서 교육받으면서 하면 기운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종교에 맹신하면은 여름철 종교,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 특히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말은 따지지 못하고 예수만 보는, 예수만 말하는 인간들은 앞세상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때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 말라키 교황인가요? 마지막 교황에서 대해 이야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운명에 처할 것까지 이야기했죠. 고순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문제는 끝판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끝판을 달릴 때 끝판이 아름답고 활기차고 그렇겠습니까? 난잡해요. 모든 것이 난잡해집니다. 지금같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실들이 오겠는가 그런 사실을 천천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종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것이 오히려 일본으로 하여금 이조의 적폐를 청산하게 하고 한국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세웠듯이 문재인도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사면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악한 사람, 인간들이 뽐을 내서 나오면 하늘에서 그거 다 튀죠. 자, 개벽신장도, 개벽신장은 좀 뭐하겠지만 저승사자도,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죽여야 할 사람인지 안 죽여야 할 사람인지 몰라요. 파악을 못해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를 내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승사자로 하여금 누구를 잡아갈 것인가를 이제는 저승사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개벽신장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어떤 놈을 칠 것인가를 보여주게끔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그거 아시면 됩니다. 자, 19세기 말 이후 이 나라는 천지에서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되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어느 종교를 공부해도 과연 우리가 시나리오가 어떤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자체만 공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19세기 말 이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증산사상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다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증산사상뿐만 아니라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민족 종교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의 종교에 매몰되지 말고, 자, 지금 어느 때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시나리오를 볼 수 있으려면은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공부하기 싫으면 이 방송 들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것이 정 믿기지 않으면 공부하세요. 그럼 보입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보면 이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대충 읽어낼 수가 있다. 문재인이 하는 짓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고종과 거의 흡사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종이 하는 짓거리는 518년간 백성들을 수탈하며 명청을 빨던 이조의 사대부와 유생들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자, 이조 때 어떻게 했어요? 양반들만 교육을 받고 일반 백성이라든지 노비는 교육에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왜 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자기를 와서 자기를 칠까봐 교육을 안 시킨 거죠. 그러니까 개돼지화 시킨 거죠. 그 2조 때 자기들만 살고 다른 백성들은 다 개돼지화 시킨 것과처럼 지금 문재인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들이 개돼지인 것을 모르고. 참 미안한 개돼지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개돼지보다 못한 잡기들이죠. 스스로 하지도 못하고 계속 뻘짓만 계속하니까 하늘이 그렇게 되게끔 일본을 들여세워 그 청산을 하게끔 했다. 만약에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일러 전쟁, 흔히 러일 전쟁이라고 하죠. 일본이 앞에 있는 게 실어 나오죠. 일러 전쟁에서 그 당시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던 러시아가 일본에 이겨 조선을 멸하고 한반도를 집어삼켰다면 우리는 지금 시베리아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다행히 일본이 이조를 병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잉태시킬 수 있는 힘을 비축하게 된 것이다. 자, 한 나라를 세우는데 한 인간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에요.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것도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진짜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고마운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을 매도해요?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으므로 더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그때의 상황을 잘 견주어 보면 지금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 문제는 그런 고종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단지 고종은 거지 발사이보다 못한 이조를 물려받아 그냥 일본에게 팔아넘겼지만 문제는 세계 경제 10위권이 경제대국이었던 대한민국을 헐값에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으면서 좌파 떨거지들이 정권을 계속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천하의 배은망덕한 나라이고 이런 나라가 현 인류문을 포태한 조상의 맥을 그대로 이어받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배가 터져 죽게 된다. 자, 중국이 우리를 먹어 삼키려고 했으면 그 나라는 그냥 망했습니다. 그 왕조는 망했죠. 자, 이제 중국이 그러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곧 망하게 된다. 장자석에 중국 공산당 망이라는 글이 그냥 새긴 것이 아니다. 천지 뜻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걸 보니까 예전에 신문을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요 그림은 뱀이 악어를 삼켰는데 그 악어를 삼키지 못하고 배가 터져가지고 오히려 뱀이 죽은 그런 상황을 보인 것을 찍은 거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뱀은 중국이고 악어는 우리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2조 518년 동안 우리 백성들은 우리 조선의 사람들은 고조선의 후손들은 어떻게 인간성이 바뀌었느냐. 그것을 그 당시에 이분이 박종량이 사람이죠. 조선 총독부 중청 부의장이었던 박종량 이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박종량은 깜도 능력도 없는 자가 사람들을 비판 악평하는 것이 조선인이 버릇이다. 이것이 2조 518년 동안 형성된 인간성이죠. 그럴싸하게 하는 놈치고 사기꾼 협잡배가 아닌 놈 없으며 정의로운 척하면서 자신이 무능력을 숨기지 않은 놈이 없다.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먼저 살펴봐라. 자,
항상 말이 앞서고 행동이 말과 전 틀린 애들 누구예요? 좌파 애들이에요. 요 박종량이 한 얘기는 뭡니까? 2조의 사대부들이에요. 왕들이었고. 그러니까 박종량을 또 일제의 앞잡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제의 앞잡이 잘한 거예요. 왜? 2조는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존속해서도 안 되고 존속할 필요도 없는 나라예요. 타인의 말을 듣기보다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해보고 판단할 것이며 타인의 말을 참고상한 정도로만 여기면 된다고 했고 구한말 개혁주의자였던 윤치호 선생은 한국인은 10% 이상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이 차이점이 뭡니까? 안 한 사람은 이성보다 감성적인 면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감성적인 면만에 잘 휘둘려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이성적인 면으로 약간 한번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사람 마음에 심금을 울리죠. 자, 이런 말 들으면 변명이 많아요. 그리고 거짓말, 술수가 많고 거짓말이 많아요. 자기의 순간순간을 빠져나가려고 하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말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것이 바로 2조에 내려오던 악패, 적폐입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2조의 연장선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그 천하의 나쁜 놈인 세종의 돈에 딱 있고, 이황이 있고, 신사임당이 있고, 다 2조 때 인물이에요. 자, 이황은 노비를 더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비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노비를 만들어. 그런 천하의 나쁜 놈이 이황이에요. 물론 자기의 어떤 공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삶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2조의 틀에서 그 틀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말보다 이거 딱 나오잖아요. 행동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행동이 아니오시다예요. 자, 돈은 뭡니까? 돈은 나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그 원동력에 누가 들어있어요? 2조의 인물들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 대한민국은 바로 2조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장선인데 이 대한민국은 뭐냐? 2조에 맺힌 원활 풀기 위한 연장선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의미의 그 2조를 잇기 위한 정신을 잇기 위한 나라가 아니라 다행히도 그 원을 풀기 위한 원동력이란 그 원을 풀기 위한 하나의 그 후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원을 풀고 가면서 그것이 돈에 보이는 거예요. 돈에.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끝나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선생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시 속에 나오는 공부 가지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시 속, 세속을 떠난 그런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증산 선생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남 모르는 공부를 많이 해라. 라는 말을 했죠. 남 모르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남이 알아주지 못하도 자기의 근본을 찾을 수 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앞으로 크게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그 아프던 몸이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생각이 굉장히 열리는 거예요. 열리니까 어떤 판단적인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확 열리는데 와 진짜 그날 제가 그냥 그 강의를 하면서도 그 다시 강의 끝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사람들 몸이 열리니까
생각이 저렇게 열리구나. 자, 지금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막 흘러가느냐. 그것은 몸의 정신이 병들어서 그럽니다. 병신도 병들고 정신이 병들어서 몸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급한 이런 몸의 기혈을 잘 돌게끔 몸을 열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해요? 못합니다. 의사들이 해요? 병원에서 해요? 병원은 약장사죠.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공부를 하면 그게 열립니다. 열리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열리게 하면 저는 그거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보람도 있고, 제 역할인 거죠. 사람을 열리게 하는. 그 순간에 그거 봤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실 여기 오시는 분이 어디 가서도 못 고치는 병을 한 5개월 만에 어느 정도 되고 사람의 모습. 요즘에 제가 오실 때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은 병 너무나 아픈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 상을 계속 봤죠. 그때보다 몸을 치료해주고 하면서 몸에 기를 넣어주고 하니까 그 몸이 살아나는 걸 보고 굉장히 제 몸이 상했어도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항상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잘해도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행동을 그렇게 못해요. 말은 좀 못해도 행동이 그렇게 되면은 또 말문이 트이면은 또 말을 잘하게 됩니다. 자, 타인의 말을 듣기보다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해보고, 아까 이거 읽었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요거 하다가 말했네, 진짜. 한국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살아간다. 자, 공부를 제대로 하면 감성적인 면을 조금 낮춰줍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면으로, 그러니까 이성이 뭡니까? 다스리는 일자예요. 자기 성격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격을, 자기의 못된 심성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것이 바로 이성인 거죠. 이성적인 면이 90% 되고 감정이 한 10%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차가울 수 있지만은 공부를 제대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것이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90%의 이성과 10%의 감성이 됩니다. 자, 어떤 말을 어떻게 하나 따라가시도 또 틀리겠지만은, 근데 공부를 하면은, 공부한다는 게 뭡니까? 꽁푸죠, 꽁푸. 몸하고 육체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에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술은 우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말이야. 중국말로 우리말로 하면 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지. 우리말 자체를, 그러니까 한자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 우리 정신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죠. 어떤 그 댓글에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쓴 적이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저 미개 문자에는 한자 좀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개 문자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정신이 담겨 있는 글이 바로 고조선 문자, 즉 한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까지 공부를 해야지. 그냥 중간에서 멈추고도 아니고 그냥 10대에서 딱 사람이 멈췄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춘기에서 멈추면 사춘기에서 뛰어넘게 공부를 해야지 몸이 열립니다. 자, 조소의 특징은 한 사람이 멍석말리를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는 하지 않고 다 함께 달려들어 무조건 몰매를 때리고 보는 것이다. 조소인과 대하라니 차라리 벽을 보고 대하는 게 낫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왜 조선이 그렇게 됐습니까? 교육을 안 시켰어요. 맨날 공부한다는 게 공자월 맹자월.
자, 이거 공부하시면 이제 아시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 이 동사의 역사를 지금 총괄하고 다스리는 순자약설이에요. 순자약설에서 법과 사회상에 나오죠. 그렇죠? 공자, 맹자는 맨날 헛소리만 하다가 허공했던 얘기만 하다가 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공자, 맹자만 했으니 또 공자, 맹자 말을 이걸 현실적 정치에 이어시키는 게 주자예요. 그게 주자학이죠.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맨날 이렇쿵 저렇쿵 하다가 그냥 나라 팔아먹은 게 이조의 그 모습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든 것은 이조 518년 이씨들이 저질러온 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대륙과 대양을 휘몰아치던 그 기백을 이씨들이 단지 자기들 이권만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이 한반도에 가두어 놓고 졸하게 만든 덕분에 한군이 그렇게 변질된 것이고 그 나쁜 악습이 쌓인 적폐를 풀어준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었는데도 반일과 반미를 외치면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문재인 일당이 바로 그 적폐 대상인 것이다. 그래서 저기 문재인이 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적폐 청산. 자, 말 잘하세요. 왜? 자기들이 적폐 청산될 대상이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적폐 청산이 어떻게 되는가는 아마 조만간에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인가 또 그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난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무한폐렴을 불러와 정권을 유지하려는 하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이는 문재인이 경청동체할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라는 움직일 수 있는 대병을 불러오게 단초를 제공하려는지도 모른다. 인정천사는 대병이 돌 때가 되어서 문재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인지 문재인이 되어서 그런 병을 불러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천 역사 시간이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었기에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이렇게 난잡한 것이다. 지금 문재인 일당이 중국 폐렴인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권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를 잘 방어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잘하잖아요. 마스크 잘 쓰니까 요새 감기도 안 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특히 전철 타고 나면 냄새가 안 나서 좋더라고요. 원래 제가 마스크에서 냄새를 못 맡는 건지 다른 사람이 마스크에서 몸에 입에서 냄새가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냄새가 나서 참 좋더라고요. 이제 코로나19보다 더 센 것이 오게 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궁금하다. 더 센 병이 돌 땐 문재인 일당이 대처를 하기 전에 먼저 나가 떨어질 텐데 여기서 방송하는 것도 그런 센 병이 왔을 때 그 큰 병을 대처할 수 있는 몸을 만들려고 말을 하는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몸을 만들려고 말을 하는 것은 몸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라고 몇 번 방송 때마다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근본 뿌리 역사 정신으로 들어가는 중에 몸이 만들어진다. 역사 속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단군이라는 허상을 쫓다가는 몸과 정신 그리고 영이 망가진다. 아무리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해도 큰 병을 대처할 수 있는 기운을 담지 않고 몸에 쌓여놓지 않으면 그냥 그 병에 휩쓸려 간다. 방송으로도 그렇게 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을 했지만 실제 여기 와서 몸이 되어지는 과정을 익혀야 한다. 자, 여기 오시는 분들은 한 몇 개월 오시는 분은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한번 봐야지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것도 이제 한 번 와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몇 달 오면서 이렇게 오면 그 과정을 자기가 스스로 몸으로 익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리의 중국보게인은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조선족이나 중국에서 공작질하는 자들 그리고 토착발기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듯 보인다. 어떻게 합니까? 댓글 보면 압니다. 자기들 생명줄이 걸려있는 중국이 뽀개진다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방송을 하니 어떤 미친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보는 것 같은데 와서 그냥 듣고 가면 좋은데
악당과 저주를 품고 가는 인간들을 종종 본다. 나는 이 방송을 하면서 간간히 난 수행하는 수행자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이 방송을 보고 저주와 악당을 퍼붓다가 갑자기 다치거나 객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또 내가 하는 방송을 듣고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그래요. 자, 관심을 갖고 아니면 저기 제목이 희한해서 딱 들어와서 무슨 소린가 좀 듣고 이걸 들으려면 제 방송을 해요. 한 번만 들어가지 모르고요. 자, 반만년 역사를 반만년 전에 그 역사를 얘기할 때 단지 그 글자를 풀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 그리고 역사 속에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그 역사를 풀이해 왔는가, 그것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자, 지금 봐봐요. 한 2년 정도 되는, 저희 한 1년 8, 9개월 됐는데, 이제 고조선 3대 왕, 저는 고양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거기에 대한 전제 알 수 있는, 알겠구만은, 역사적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그 여기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쭉 해왔죠. 그런 이치를 알아야지 이것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뭐 어떤 저를 욕하거나 하는 건 물론 괜찮은데, 됐는데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제 고조선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고양시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이 조가 어떻게 해서 역사 사실로서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낼 수 있는 역사 인물이 고조선 제3대 임금이신 제정후 고양시이다. 자, 조자가 바로 이제 이 조자는 바로 이제 전후 고양시 때 조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의 양자아들인 곤에서 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죠. 전에 한번 곤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고, 나중에 이제 조선을 총괄 이제 전후 고양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한 주유가 고양시 초기, 즉 탄생에서 붙여진 이름임을 설명했듯이 청년기, 결혼, 승진된 관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외손이 경쟁을 물리치고 직위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청동기 명문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장에 유통되고 있던 화폐가 있어서 우리가 4천여 년이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도 볼 수가 있다. 그것이 뭐예요? 조유고 바로 부기유라는 주작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에 대해서는 밑에 한번 하나하나씩 설명해 가겠습니다. 고양시 청년기는 어떠했는가? 물론 이 문제 역시 당시 글자를 역사 사실과 견줘서 읽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후 고양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설로서 옥황상제라고 불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고양시는 황제의 외손이에요. 외손자죠. 외손자인데 굳이 전후 고양시의 어머니를 아버지로 바꿔서 역사에서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상의를 창의로 해가지고 전후 고양시가 직계손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전후 고양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전설 속에서 대단한 분으로 여겨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고양시가 고조선 왕 중에서 역대 왕들 중에서 어떤 이제 고조선이 완전 국가의 형태를 완전 갖추고 제대로 된 나라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전후 고양시를 에 대해서 뭐 중국에서도 굉장히 전설 속에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배학자 가운데 신역사를 제청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왕규구나 광말약 등의 학자가 있긴 했지만 고구문의 영구에는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물론 청동에 새긴 한자 또는 두 자의 명문으로부터 누가 만들었는지 지을 짝을 기록한 것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역사 행위를 읽을 수가 있다. 고양시가, 자, 이 고양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양자를 변약자도 읽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고자는 뭐냐면은 그 세모로 된 거 있잖아요. 세모로 된 거, 독약집이라고 읽었던 거, 그것을 두 개 붙인 거예요. 자, 위에 붙인 것은 대화 전옥 아니 신농시, 대화 줄씨, 그다음에 뉘주 할머니 이 세 분의 제사를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후손이 그 밑에 다시 삼각형 있는 거다. 그래서 고자가 된 거예요. 양은 양족이다. 그러니까 고양은 고양 할 때 양양이 잤을 때는 아직까지 관지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이때 어릴 때 고양을 이야기했습니다. 관지가 왕이 올랐을 때 이 변양처럼 바뀌죠. 그러니까 고양시가 청량계 노쇠를 다루는 수공에 종사했다고 하는 해석은 만들 주로 읽어내면서 부사에게, 부사가 누구냐면은 소 김철씨죠. 에게 그 직책을 맡았던 해석이 낙선생의 설이다. 지금 우리는 이 글자를 팔신으로 읽었던 청나라의 금문학자 오대증의 해석은 단순한 글자 모양에서 읽었던 것을 주로 읽는 데는 역사 실질에 근거하지 못했던 것을 낙학이 독자적인 해석으로 비로소 주씨는 제정옥이, 자, 왜 정옥이라면 낙선생님하고 소라비오 선생님께서 이 전욱은 뭐라고 그랬죠? 오로지 전자, 멍갈 움자, 오로지 멍한 임금이다 해가지고 이게 썼는데 정욱이 아니라 동그라미니까 올바른 다른 구술이라는 얘기죠. 제정옥이 청년시절 쇠부치를 다루는 관직에 임명되고 부사와 소시를 보좌하는 벼슬아치가 되었다는 것을 해석했다. 이는 역사 사실에 일치하는 해석이다. 주는 지금 한안사전에서는 부어 만들 주로 읽고 있는데 이는 어떤 모형에 샘물을 부어서 만든다는 말이다. 이는 또한 대장장이를 뜻하는 것으로 시우쇠를 달고서 온갖 기구와 연정을 만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장이 유통화폐인 돈을 만드는 일 또는 임금을 대리하여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으로 고조선의 임금님은 쇠붙이를 만들어 낼 권리를 맡은 님은 사람이란 말을 높인 말이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도 남을 존대하는 말 그때 님을 붙여서 쓰게 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돈은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자, 돈은 우리를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매개체죠. 원동력이보다 매개체죠. 그와 마찬가지로 돈에 나타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때 그 시간에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화폐에 어떤 인물이 그려져 있는가 그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방금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소시를 금천시라고 표현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신 신농시 때 소시가 서쪽에서 태어나 동쪽으로 새서방님이 되어 오셔서 신농시 사이로 쇠붙이 곧 금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었음을 반영하는 표현이다. 곧 하나님이 돈을 맡은 사람의 뜻이다. 김천시 수유래 이는 흔히 공공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백공을 총괄하여 백공은 여러 가지 일이죠. 이를 천자로 보편한 직책이란 뜻으로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격인 벼슬아치 이름이었다. 그래서 공자를 벼슬아치 공이라고 새김하는 것이다. 공자를 고유산 시대에서는 맡을 의미로 읽는 것은 바로 일을 맡은 사람이란 뜻이었다. 특히 하나님이란 글자 일자를 가운데 약간 도톰하게 그려서 임이라고 읽는 것은 일이 속에 찬 사람, 곧 숙련공이라는 뜻이며 공공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함께 맡아서 잘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자, 이걸 좀 보세요. 신농시 때는 초대 천자이신 신농시 때는 공공시 소 김천시였고 김천시 때는 고양시, 전후 고양시였고 고양시의 상시는 추경시 고신시였고요. 자, 이게 왜 상신이냐? 이때는 이제 공공시가 그 왕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는 상시라고 그러니까 그때 추경시 또는 고신시였고요.
고신시, 재신. 요때는 공공시가 제로 바뀌죠. 구추려시. 자, 이 구자는 이 나우목 두 개가 있는 건데 그 글이 없어가지고 이게 쓴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제사가죠. 다 이 제상이는 이름 자체도 고조선의 어떤 직책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또 제주시 대감. 대감도 조선시대 때 이런 게 있었죠. 중부일개, 어시, 곤역. 근데 곤이 제주시 때 거의 섭정을 해가지고 이 제주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섭정을 해가지고 거의 권력 좌지우지 다 했죠. 제요가 왕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공공시가 세 사람이 되는데 구울 유해씨, 저 기원후 오씨, 요 기자는 몸 기자에 밑에 턱 기자가 있는 건데 그것도 한자 옥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좌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시순 제3공 공공시가 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후가 상당히 오래 했죠. 그러니까 제후가 아니 순이 공공시가 28년가 있었는데 그때는 거의 요가 그냥 명목상 임금이었죠. 제순의 공공시는 후해씨, 또 공공시는 부의 하우씨가 또 됩니다. 자, 현재까지 해석된 공공 또는 표는 위와 같았음이 밝혀졌다. 특히 주작이 작을 벼슬작으로 읽는 것은 뜻이 깊다. 작기 모양새가 새의 주둥이처럼 뾰족하게 새작로 읽는다는 것은 그런 모양새를 보고 평면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요새 이제 차를 마시면 제 첫 번째 따는 차를 작서차라고 그래요. 새의 부리처럼 생겼다고. 그 작자 쓸 때도 요 작자 씁니다. 새작은 새를 벼슬 이름으로 삼은 새임금 소 김철시 때 이미 벼슬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언어의 반영이다. 소 김철시 때는 새 이름 가지고 관직명을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천자문에 이 조관, 여기 밑에 써놨죠. 여기 썼는데, 그러면서 썼더니, 이제 조금 이따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짐승의 수컷머리 위에 도단한 벼슬을 상징한, 조관이랑, 조관이 천자문에 나오죠. 이 천자문은, 후한때, 누구더라? 종요. 나중에 그때 후한때, 종요가 어떤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를 졌는데, 그 벌로써 하룻밤 사이에 천재를 우리 역사 사실에 맞게 써라. 해가지고, 그걸 다 썼는데, 그것이 이제 천자문인데, 그때가 조비 때인가 그럴 거야, 조비 때. 다 써가지고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 신경을 다 써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그 밤새 머리가 하얘졌다. 백발문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자문이. 그래서 이제 함경도에서는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역사를 빗대어 쓰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했다고. 그래서 여기 종요에 대해서는 요거 쫑간다 새끼라는 이름이 여기 나왔다는 어떤 썰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현재 신라의 근간에 소종래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도 김천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을 김씨로 했다는 김씨들이 왕관도 지금이 국가주석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자리 뒤에 그려진 봉황새도 이 조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봉황이 뭡니까?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건 번역이 나오게 있습니다. 용봉문화원류라고 한 25년 전인가 30년 전에 나온 2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20몇 년 전인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번역서가 나온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고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고구마를 공부하다 보면은 봉황은 바로 닭이고요. 용은 누에,
그는 뭐 누차 얘기했으니까 이야기하게. 또 희한하게 뭐냐면은 대구에 803 밑에 호수가 인공호수가 있는데 인공호수가 있는 곳이 바로 봉부동이에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거기를 한번 가게 되는데 거기 갈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언제 한번 대구에 사시는 분들 한번 봉부동 그 호숫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참 좋더라고요, 아주. 그게 뭐냐, 봉황 봉자에다가 춤출 무자, 봉황이 춤추는 거예요. 이 공부할 때 우연히 거기를 가게 됐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곧 우리 고조 소지 씨가 즉위할 때 마침 봉황경세가 이르렀으므로 새가 기틀을 두고 조로서 백관과 사장이 벗을 이름을 하였으니 라고 한 담나라 임금의 말이 좌시 준추 소공 17년에 관칭이었음과 자기 이때부터 생겼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조시대나 지금 우리가 쓰는 말 다 전부 다 고조선시대에 쓴 말들이 있던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계림왕이 조가를 쓴 것은 자칭 소 김천씨 후손이라는 설과 일치하며 그들이 왕후를 거서간 서쪽에서 일어난다. 서쪽에서 일어나는 그게 뭡니까? 진나라가 서쪽에 있었고 염제 신동씨가 잘하던 그쪽 섬서성이 저희 산동성에 비해 가지고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쪽에서 일어난다. 그럼 우리 자시 근본이 일어선다. 라는 말이 바로 거서간 왕의 어떤 호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서간에서 바로 고조선의 역사 사실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이제 서쪽에서 일어선다. 이런 얘기죠. 서쪽에서 이제 산다란 말인데, 이 말 자체를 풀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하나하나에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특히 신라의 왕 이름에. 그게 어떤 역사냐? 고조선의 역사가 담겼다는 얘기죠. 또한 진이 서천에서 일어나 백제, 금방신인 소시를 서치에 모셨던 것과도 일치한다. 금관이 출자는 봉황으로 상징된 공작의 벼슬이다. 공작은 하루 3번 정오가 되면 천시를 알리기 위해 날개를 펴고 특유의 울음을 터뜨린다. 꽁과에 속하는 셈으로 계림도 그런 연유에서 생긴 이름이다. 또 이제 봉황을 또 공자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닭이 맞습니다. 자, 소시가 아사달 국부에서 신농시 천자위를 계승하였으면 소시가 곧 신농시 때 백공의 장으로 금관인 궁곡시였다가 신농시가 하얀 다음 천자위를 잇고 소위 갱명개제한 것이 조관 제도인 벼슬길이 시작이었다. 고양시가 금관을 이으니 주시가 되었음을 이해 사실로서 받아줄 수가 있다. 황제 때 공공이라는 벼슬아치 이름이 있었다는 말은 이 주유로서 증명된다. 락 선생이 이 소시가 탕록이 언덕에 도읍했다는 황제를 대신해서 소시가 7년간의 제위에 있었다는 제왕세의 인용의 해석은 역사 실질의 실질과 부합되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중국 사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거의 95%는 정확해요. 단지 1%에서 5%가 틀려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감춰져. 그러니까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보질 못해요. 자, 이게 이제 보일 때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가갈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소시 공공에 대한 고양시가 다음 보추작에서 소시 사회가 되었음을 낙선생은 읽고 있다. 회남제에서 모생자 일보, 그러니까 몰급의 아들을 보라 했다. 이 보라고 읽고 고양시가 당시 사회제도인 고모를 모를 조카가 지를 자녀의 여로 한 제도에서 소위 정비가 낳은 아들로 다음 단계에서 무슨 자 또는 무슨 자로 발전했다는 증거까지 게시하고 있다. 요새 이제 글자가 없어가지고 그려서 눌래니까는 그리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그냥 놔뒀습니다. 또 고조선 문자에서 요새 수업할 때, 여기서 강의할 때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듯이 어휘석을 매로 읽고
보와 보와 보가 같은 글자라는 비교 방식까지 제시했다. 이는 곧 뒷날 대보라니 말에서 보듯 다음 천자일이 이를 소위 황보가 될 태자를 뜻하는 말이 된다. 그 예로 고신시 제국의 무일급 정비인 진봉씨가 낳은 아들 제요를 대보라고 비록한 대보괴의 명문이 있어 더욱 사심을 증명할 입증하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항상 내가 이거 그 근무식을 공부하면서 낙 선생님 말씀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존재가 있어. 이것은 뭐 다른 것에 있어서 뭐냐면 역사와 사실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존재입니다. 과연 존재했느냐?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존재했느냐? 그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그것이 자기 때가 됐던 몇천 년 뒤가 됐던 몇백 년 뒤가 됐던 진실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살면은 진실되게 말하는 것은 언젠가는 바르게 알아지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 가장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 오늘 댓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을 한대요.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저번에도 이 사람이 인간이라 할까요? 이런 잡기라 할까요? 와가지고 못생긴 쌍판 참 보기 징그럽다. 한 두 번째인가 또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자기와 생각이 영 다른. 자기는 내가 이제 이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응? 단지 나 역사적 사실 가지고 또 현재 돌아가는 사실이 어떻다. 이제 이런 사실들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벌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들어야지. 쌍판 봐서 뭐예요? 나이 거의 60 된 사람 얼굴 봐서 뭐예요? 그 사람 말이 어떤 말이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거기서 귀를 열고 봐야 되죠. 진짜 쌍판 대기 봐서 뭐예요, 진짜. 자, 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이걸 해내고 보기 싫은 얼굴 그만 들여내미라는 식의 댓글을 다는 인간은 인간이 아는 잡기라고 여겨진다. 그렇게 쌍판 보기 싫으면 여기 안 들어오면 될 텐데 들어가서 개소리 상소리를 해대고 못생긴 쌍판 참 보기 징그럽다는 댓글을 다는 인간이 심사로는 할 짓이 아니다. 아무도 빨갱이 짓을 하면서 남의 등골을 쫙쫙 빨아먹는 습이 형성된 인간은 이 방송이 굉장히 껄끄러울 것이다. 영삼이 이후 30년 동안 자신이 피땀 흘려 일하지 않고 남이 쏙 긁으면서 또 뒤통수 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 벗은 어찌할 수가 없다.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오랫동안 거의 평생 수행을 해온 수행자로 말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이런 말을 왜 하겠는가. 괜히 쓸데없는 욕이나 저주를 퍼붓게 되면 다치거나 죽는 경우를 보아왔고 저 이때까지 중학교 때부터 저한테 이유 없이 건드리거나 이런 애는 나중에 큰 피해를 받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공부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한테 쌍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수행을 더 깊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욕하면 사람들이 이게 죽구나. 이렇게 크게 다치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좀 제가 이런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사람이라도 귀한 시간 들여 돌아온 향림자의 중보기를 듣고 사고를 당하거나 급사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렇게 저주나 욕을 퍼붓고 싶으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헛소리 그만하세요. 머리가 짧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인간들은 여기서 하는 강의가 헛소리로 들린다. 헛소리로 안 들리면은 제가 바르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헛소리로 들려야 돼요. 누구한테? 공부가 짧은, 감성적으로 사는 인간들, 그리고 현 세태 빌부터 사는 인간들. 이건 헛소리로 들려요. 당연히 하죠.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인간들이 이 방송을 듣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전에 한번 방송을 했지만
서울대학병원에서 빨갱이들이 사고치기를 검사하니 보수보다 판단력 자제력이 5배 정도나 모자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지난주 한국경제에 나왔었다. 이것을 전에 한번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그 판단으로 이 빨갱이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방송 못 들어요. 오히려 이런 방송 들으면 다쳐요. 듣지 마세요. 그렇게 판단력과 이해력이 부족한 인간들이 굉장히 높은 사고를 유하는 이 방송에 관심을 갖고 보아준 것이 기특하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간을 들여 개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방송은 깊고 복잡한 사고를 하지 않으면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헛소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 헛소리로 들리죠. 인간이 마음은 신이 들어오는 문이라 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는 빨갱이 생각에 바른 신명이 들어오지 않기에 빨갱이들이 마음 싶어가 그렇게 들어온 것이다. 흔히 통용되는 말이 있다.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는 말. 그러니까 짱깨를 빠는 인간들도 역시 여기에 해당되겠죠. 앞으로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성경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공산주의, 즉 빨갱이 생각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은 그 세상에 적합한 종자들이 아니므로 인정청소 대상이 되고 그 종자가 싹 절멸되어진다. 여기 이 방송을 듣는 사람, 그 어느 누구든지 다치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중국대로 접수하는 날 같이 축배라도 들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래서 이런 댓글도 가끔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 댓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또 이런 댓글 써주었더라고요. 진실을 알려준 사이트 화이팅,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기고 지는 걸 초월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고 되어지는 것을 보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악에 찬 자들,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즐기지 못하죠. 항상 남의 약점만 보여요. 약점만 보이고 약점을만 캐고 싶어 하죠. 그러나 마음이 착하고 열린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는 어떤 강의 장점만 취하려고 하죠. 제가 예전에 그 목사들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 들었냐?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나 그걸 듣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캐치하는 거죠. 아닌 것은 다 버리더라도 좋은 것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바보와 천재 중에 천재 아는 것을 많은 천재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한테 무엇을 배우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아는 것이 많은 천재한테 배우겠느냐? 이런 물음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흔히 바보가 배운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바보는 자기의 아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집이 강하고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죠. 그래서 남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죄아벌에 나오는 라스콜니니코프라는 사람이에요. 역시 자기가 그 빼째부르게서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당포 노파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시베리아 유형을 가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보예요. 자, 천재는 열려있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 어떤 하나의 어떤 100%에서 99%가 나빠도 그 1%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이런 자세를 모든 것을 봤을 때 참된 무엇인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 근본 정신을 찾아야 돼요. 제 얘기가 중에서 여기서 99개가 다 틀렸다 할지라도 1% 맞을 수가 있어요. 그 1% 찾아보세요. 물론 1%가 아니라 99%가 맞고 1%가 틀려도 1% 틀려도 남을 흠잡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1% 찾아요. 대단하죠.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능력을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포인트를 맞추고 본인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제 세상 눈을 열었어요. 세상 문을 열려면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열려야 돼요.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리고 열심히는 아닌데 이건 항상
좋은 말, 언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오히려 복이 되옵니다. 이런 복 짓는 일은 바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흥분에 겨워서 악담과 저주를 퍼부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볼 때, 이 댓글을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글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씁니다. 근데 이게 쓰고 나면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 댓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나는지 쓰지는 몰라요. 강의할 때, 방송할 때, 찍을 때,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시 그때 생각날 때, 글을 한번 써봅니다. 역사의 진실을 말해준 내용이 어떻게 반만 년 전에 청동기에 새겨져 우리가 단지 썰로만 알고 있던 사실들이 역사의 사실로서 드러나고 그동안 얼마나 역사가 왜곡되어 전해왔는지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우주의 가을 세상이 오기에 거짓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썼지만 이렇게 이 답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세 번 거꾸로는 제가 답을 쓴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먼저 아는 사람은 먼저 준비를 하고 왜 준비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라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부흥회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 갔거든요. 그때 김재환 목사가 어떤 이제 프랭카드를 걸었는데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지 사람이지. 이런 타이틀이 딱 그 걸린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강의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자 선생님 찾아뵙는 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 것은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3번 강의하고 하루 방송하고 또 이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제 주변에 아픈 사람들 또 치료도 하고 하니까 일주일이 빡빡해요. 그러니까 다른,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와서 이야기하고 같이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강의할 때 항상 그 강의하는 시간하고 요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명확히 보시고 그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참, 이번 강의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2월 8일, 9일에는 화폐집, 재전후에 대해서 계속 다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12월 12일 날 토요일에는, 우리가 왜 고조선사를 배우고 알아야 하는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어느 시간이고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몸이 만들어지냐, 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2월 10일은 그런 위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시간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을 비롯한 딥스테이트라든지 일루미나티의 정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진 것인가? 아주 심장 졸이면서 봐야 할 상황들이 아마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심장을 튼튼히 해주시는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